사람들이 똥물만 버리던 땅에 한 여자가 들어갔습니다. 얼굴이 망가졌다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였죠. 그런데 그 땅에서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났고 그 흙을 훔쳐 판 사람들 때문에 수십 명의 얼굴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버린 땅의 주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 우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은설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흑천 나루 끝자락, 사람들이 폐엄습지라 부르는 땅이에요. 이곳은 마을 사람들이 오물을 버리러 오는 곳이죠. 썩은 물고기 내장, 깨진 질그릇, 못 쓰게 된 그물 조각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염전에서 나온 시커먼 폐염수가 흘러들어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곳이에요. 사람들은 이곳을 숨쉬지 않는 땅이라 불렀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발을 디딜 때마다 질척이는 진흙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코를 찔렀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죽은 땅 같은데 제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흙의 감촉은 달랐어요. 저는 원래 염부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을 따라 염전을 오가며 자연스럽게 흙 냄새를 구분하는 법을 익혔죠. 좋은 소금이 나는 땅과 그렇지 않은 땅은 냄새가 다릅니다. 완전히 죽은 땅에선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아요. 그저 썩은 냄새만 진동하죠. 그런데 이 땅은 달랐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으로 진흙을 한 움큼 떴어요. 코에 가까이 대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썩은 냄새 사이로 희미하게, 정말 희미하게 흙 냄새가 났어요. 살아있는 흙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이곳으로 흘러들기 전까지 모든 걸 잃었어요. 화재로 얼굴 반쪽에 화상을 입었고 그 불에 친정 식구들도 잃었습니다. 시댁에선 흉한 얼굴을 한 며느리를 더는 두고 싶어 하지 않았죠. 결국 저는 아무도 찾지 않는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버려진 땅에서 뭔가 느껴졌어요. 완전히 죽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제 안에 남은 것처럼 이 땅 안에도 뭔가 남아 있었어요.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어요. 쓰레기 더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시커먼 땅 위로 스며들었죠. 아무도 이 땅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곳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저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폐염습지에 자리를 잡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움막 뒤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들짐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사람 소리 같았죠. 아주 가늘고 약한 소리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쓰레기 더미 사이 헐어빠진 가마니 아래 작은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7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온몸이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고 피부 곳곳에 진물이 흐르고 있었죠. 아이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누가 너를 여기 버렸니?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있었어요. 고열과 피부병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자신을 살리는 것도 벅찬 상황이었거든요. 먹을 것도 변변찮고 잘 곳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까지 돌본다는 건 말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움막으로 옮겼어요. 물을 먹이려 했지만 아이는 삼키지 못했습니다. 열이 너무 높았죠. 의원을 부를 형편도 안 됐고 약을 구할 돈도 없었어요. 저는 한참을 아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염전에서 일하던 할머니 한 분이 했던 말이었어요. 흙이 열을 식히는 게 있다. 특히 차가운 진흙은 화상이나 열병에 좋지.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습지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어요.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밭을 헤쳐나가며 손으로 흙을 더듬었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습지 아래쪽에서 유난히 차갑고 점성이 있는 흙토를 발견했어요. 그 흙은 달랐습니다. 손에 쥐었을 때 차가움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죠. 냄새도 달랐어요. 썩은 냄새가 아니라 깊은 땅 속에서 올라온 것 같은 묵직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그 흙을 한 알음 파서 움막으로 돌아왔어요. 아이의 몸에 천천히 흙토를 발랐습니다. 이마부터 시작해서 목, 가슴, 팔과 다리까지요. 아이는 신음소리도 내지 못한 채 가만히 있었어요. 흙토가 아이 피부에 닿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어오른 피부가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분명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기도 조금씩 식는 것 같았죠. 저는 밤새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흙토가 마르면 다시 발라주고 물을 조금씩 입술에 적셔주었어요. 왜 이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아이를 살려야 할 것 같았어요. 새벽녘이 되자 아이의 숨소리가 조금 안정됐습니다. 열도 조금 내린 것 같았어요. 아이가 작게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확신은 없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 나을지,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죠. 그저 이 차가운 흙이 뭔가 다른 힘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는 게 어쩌면 저를 살리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요. 아이는 사흘 만에 눈을 떴습니다. 도윤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였어요. 부어올랐던 피부가 가라앉고 진물도 멈췄습니다. 열도 완전히 내렸죠.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저 열을 식히려고 바른 흙이 이렇게까지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었어요. 화상을 입은 뒤로 줄곧 쑤시고 아팠던 상처 부위가 한결 나아진 겁니다. 아이를 돌보느라 무심코 제 얼굴에도 흙토를 발랐었거든요. 통증이 줄어들고 피부도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저는 그 흙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냥 흙이 아니었어요. 뭔가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저는 염전에서 배운 방식을 떠올렸죠. 소금을 정제하듯 흙도 정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흙을 물에 씻고 햇볕에 말렸습니다. 다시 물에 풀어 불순물을 거르고 또 말렸어요. 그 과정을 서너 번 반복했죠. 마지막엔 무쇠솥에 넣고 약한 불로 덮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흙은 달랐어요. 색깔도 더 진했고 손에 쥐었을 때 느낌도 달랐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부드러운 질감이었죠. 저는 이걸 약토라고 불렀어요.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도윤이가 낳은 걸 본 마을 사람 하나가 말을 퍼뜨린 거예요. 처음엔 믿지 않았죠. 폐염습지에 미친 여자가 진흙으로 병을 고친다니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흑천 나루의 주막주모가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그 흙 만드는 사람이요? 주모는 오른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화상이었습니다. 주막에서 일하다 끓는 물에 데웠다고 했죠. 의원도 가봤고 약도 발랐는데 낫질 않소. 시험 삼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저는 망설였습니다. 도윤이는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었어요. 제 얼굴도 그냥 시간이 지나서 나은 걸 수도 있었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보장은 못 해드려요. 그래도 괜찮으시면
주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약토를 조금 덜어 주모의 팔에 발라줬어요. 주모는 이틀 뒤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게 대체 뭐요? 통증이 싹 사라졌단 말이요. 붕대를 풀어보니 화상 자국이 거의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피부병을 앓는 사람, 화상을 입은 사람, 종기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어요. 저는 약토를 나눠줬습니다. 돈을 받지도 않았죠. 그저 병이 낫는 걸 보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장터에서 누군가 제 이야기를 하더군요. 폐염습지에 요상한 여자가 산다던데. 귀신 붙은 흙으로 병을 고친다나? 나으면 다행이지. 뭐가 문제요? 아니,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겠소? 무당이 부린 주술 아니겠소? 소문은 점점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저를 무당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요물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처음엔 신기해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관에서 부르신다. 따라오시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게 결국 권력의 시선으로 이어진다는 걸요. 기적은 축복이 아니라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걸요. 도윤이가 제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곧 돌아올게. 걱정 마. 하지만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돌아올 수 있을지 말이에요. 관아에서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이 풀려났어요. 관에서는 그저 약토가 무엇인지 어떻게 만드는지 물었을 뿐이었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흙을 정제해서 만든 것이고 특별한 주술 같은 건 없다고요. 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려보냈습니다. 안도하며 습지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움막 앞에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5명쯤 되어 보였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민도겸이었습니다. 제 전 남편이었어요. 오래간만이요, 은설. 도겸은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부드러운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당신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소문으로 들었소. 흙으로 병을 고친다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겸을 바라봤죠. 그런데 말이요. 도겸이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땅은 원래 내 것이었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인데 쓸모가 없어서 내버려뒀을 뿐이지. 문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흑천 나루 폐염습지 소유주 민도겸이라고요. 이젠 쓸모가 생겼으니 되찾으려 왔소. 당장 여기서 나가시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땅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곳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살며 일궈낸 거예요. 일궈냈다고? 도겸이 비웃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땅을 일궈내. 그냥 흙장난한 것뿐이지. 어쨌든 법적으론 내 땅이요. 여자는 재산을 가질 수 없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도겸이 뒤를 돌아보며 손짓했어요. 치워라. 남자들이 움막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벽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안에 아이가 있어요. 하지만 남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움막 안에서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달려갔습니다. 무너지는 벽 사이로 도윤이를 끌어냈죠. 아이의 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도윤아.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부러진 나무 기둥에 팔이 찍혔던 거예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겸이 다가와 내려다봤습니다. 불쌍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소.
법은 법이니까 내일까지 이곳을 비우시오. 그렇지 않으면 관에 고발하겠소. 그는 돌아섰습니다. 남자들도 따라갔죠. 움막은 완전히 부서져 있었어요. 제가 만든 약토 항아리들도 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이가 제 품에서 흐느끼고 있었어요. 아이의 피가 제 옷에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 아파요. 알아. 미안해. 저는 아이를 달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선 뭔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버림받았을 땐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쓸모가 생기니 찾아와 빼앗으려 드는 거예요. 여자라는 이유로, 재산을 가질 수 없다는 이유로 모든 걸 빼앗으려 했죠. 존엄이 다시 짓밟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부서진 움막 잔해를 바라봤어요. 깨진 항아리 사이로 약토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걸요. 제가 일궈낸 것을, 제가 살려낸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도윤이를 업고 부서진 움막을 뒤로 했어요.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다시는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겠다고요. 제가 만든 이 약토로, 제가 찾은 이 땅으로 반드시 되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달빛 아래 폐염습지가 고요히 누워 있었어요. 저는 그 땅을 마지막으로 돌아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윤이를 업고 어둠 속을 걷는데 문득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생각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연부였습니다. 바닷물을 끌어와 소금을 만드는 일을 평생 하셨죠.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 염전에 나갔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염전 한쪽이 무너져 내렸어요. 폭우 때문이었죠. 바닷물이 다 빠져나가고 흙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땅을 포기했어요. 저 땅은 이제 끝났어. 다시는 소금 못 만들어.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매일 그 땅으로 가셨어요. 흙을 만지고 냄새를 맡고 물을 부어보셨죠.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 사람들 말이 맞지 않아요? 저 땅은 이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은설아, 땅은 거짓말을 안 한다. 버렸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야. 아버지는 제 손을 잡아 흙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만져봐라. 느껴지지 않니? 이 땅은 아직 살아있어. 저는 손바닥으로 흙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어요. 아직 숨 쉬고 있는 것 같았죠.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땅도 제대로 보살피면 다시 살아난다. 그게 땅이야. 그 말이 지금 제 귀에 다시 들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폐염습지가 뒤편에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땅은 여전히 쓸쓸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그 땅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요. 사람들이 버렸어도 도겸이 되찾으려 해도 그 땅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치유의 힘을 가진 흙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땅을 지키는 것이 곧 저를 지키는 일이라는 걸요. 저는 도윤이를 내려놓고 아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아픈 팔을 감싸쥐고 있었어요. 도윤아, 우리 다시 돌아가자. 어머니,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또 올 거예요. 그래, 올 거야.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포기하면 안 돼. 저 땅은 우리 거야.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다시 아이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폐염습지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당하기만 했어요. 화재로 얼굴을 잃었고, 가족을 잃었고, 시댁에서 쫓겨났죠. 그저 받아들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선택할 수 있었어요.
도망칠 수도 있고 맞서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후자를 택했어요. 피해자로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폐염습지가 가까워졌어요. 부서진 움막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다시 발을 디뎠죠. 땅이 제 발을 받쳐주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버렸다고 죽지 않았고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흙을 한 움큼 쥐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킬게. 흙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선택하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장터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민도겸이 약토를 팔고 있다는 소문이었죠. 만병통치약이라며 비싼 값에 팔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도겸은 약토를 만드는 과정을 모를 거예요. 그저 흙을 파서 파는 것뿐이었죠. 정제하지 않은 흙은 위험했습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보름 뒤 관아 앞이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어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 이게 무슨 약이요? 얼굴이 썩어 들어간단 말이요. 저는 몰래 관아 근처로 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피해자들이 보였어요. 얼굴에 흙을 바른 사람들이었는데 피부가 벌겋게 부어오르고 진물이 흐르고 있었죠. 심한 경우엔 피부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관아 문이 열렸습니다. 관리들이 나왔어요. 장은서를 잡아들여라.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만든 약토가 이 재앙을 만들었다고 믿었죠. 저는 숨을 곳이 없었어요. 결국 관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관아로 끌려갔어요. 현관 앞에 무릎을 꿇었죠. 내가 만든 흙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무엇이라 변명하겠느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약토가 아닙니다. 민도겸이 정제하지 않은 흙을 팔았어요. 증거가 있느냐? 증거는 없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현감이 손짓했습니다. 관리들이 형틀을 가져왔죠. 고문 도구였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자백을 받아야겠구나.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아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나이 지긋한 양반이었습니다. 얼굴에 희미한 화상 자국이 있었죠. 현감이 일어났습니다. 대감, 어인일이십니까? 대감은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현감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만든 약토로 내 얼굴 화상이 나았소. 3달 전 일이요. 저는 그제야 기억했습니다. 주막주모가 데려온 양반이었어요. 얼굴에 화상을 입었던 분이었죠. 대감이 품에서 작은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진짜 약토요. 내가 직접 받았소. 항아리를 열자 정제된 흙토가 들어 있었어요. 색깔도 질감도 제가 만든 것과 똑같았습니다. 대감이 다시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바른 흙과 비교해 보시오. 전혀 다를 것이오. 현감은 두 흙을 비교했습니다. 확연히 달랐어요. 민도겸이 판 흙은 거칠고 불순물이 섞여 있었죠.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건 과정이요. 이 여인은 흙을 정제할 줄 아는 사람이요. 대감의 말에 현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도겸을 잡아들여라. 관리들이 달려나갔어요. 저는 풀려났습니다. 대감이 제게 다가왔어요. 고맙습니다, 대감. 아니요. 내가 고마운 사람이요. 대감은 미소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저는 관아를 나섰어요.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도겸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저는 폐염습지로 향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사흘 뒤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현감이 공개 심리를 열었어요. 진짜 약토와 가짜 약토를 가려내기 위해서였죠. 저와 민도겸이 마주 섰습니다. 도겸은 여전히 당당했어요. 현감, 이 여자는 제 땅에서 흙을 훔쳐갔습니다. 제가 원래 주인이요. 현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장은설, 내 말도 들어보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약토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현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폐염습지에서 가져온 흙을 꺼냈어요. 검은색이었고 손에 쥐면 차가웠죠.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먼저 큰 독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흙을 넣어 천천히 풀었어요. 물이 탁해졌죠. 저는 나무 막대로 저으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과정입니다. 흙을 물에 풀어 큰 불순물을 가라앉힙니다. 1시경쯤 지나자 무거운 돌과 모래가 바닥에 가라앉았어요. 저는 위에 뜬 물을 다른 독으로 옮겼습니다. 두 번째 과정입니다. 맑은 물을 따로 모아 다시 가라앉힙니다. 이번엔 더 오래 기다렸어요. 미세한 흙 입자들이 천천히 가라앉았죠. 저는 위에 뜬 물을 버리고 바닥에 남은 진흙만 걷어냈습니다. 세 번째 과정입니다. 이 진흙을 햇볕에 말립니다. 마당 한쪽에 펼쳐 놓았어요. 해가 뜨거웠기 때문에 금방 마를 거였죠. 마지막 과정입니다. 마른 흙을 무쇠솥에 넣고 약한 불로 덕습니다. 관아 부엌에서 가져온 솥에 흙을 넣었어요. 불을 지피고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흙에서 김이 올라왔죠. 한 시즌쯤 지나자 흙 색깔이 변했습니다. 더 진한 검은색이 되었고 손에 쥐었을 때 부드러운 느낌이 났어요.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것이 약토입니다. 저는 항아리에 담아 현감에게 올렸어요. 현감이 흙을 살폈습니다. 냄새를 맡고 손으로 만져봤죠. 확실히 다르구나. 그리고 민도겸을 바라봤습니다. 내 차례다. 내가 만든 약토를 보여라. 도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부하에게 눈짓했고 부하가 항아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뚜껑을 열자 악취가 났어요. 사람들이 코를 막았습니다. 흙은 정제되지 않은 채였고 썩은 풀과 벌레, 사체까지 섞여 있었죠. 현감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것을 약이라 팔았단 말이냐? 도겸은 말문이 막혔어요. 현감이 손을 들었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도겸, 내가 제출한 토지 문서는 조작된 것이다. 원래 소유주는 이미 죽었고 그 땅은 관에 귀속된 무주지였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또한 내가 고용한 왈패들이 장은설의 움막을 부수고 아이를 다치게 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도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현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도겸, 너는 문서 조작, 폭행, 사기 판매의 죄로 3년 유배에 처한다. 관리들이 도겸을 붙잡았어요. 도겸은 저를 노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감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폐염습지는 장은설에게 경작권을 부여한다. 버린 사람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이 풀렸어요. 관아를 나서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주막주모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잘 됐어. 정말 잘 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폐염습지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이가 달려와 안겼어요. 어머니, 이겼어요? 응, 이겼어. 저는 아이를 안고 땅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땅은 정말 제 것이었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땅의 진짜 주인은 문서에 적힌 사람이 아니라 그 땅에 땀을 흘린 사람이라는 거요. 저는 무릎을 꿇고
흙을 한 움큼 쥐었습니다. 앞으로 이 땅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아직은 확실히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땅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요. 1년이 지났습니다. 폐염습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쓰레기 더미는 치워졌고 습지 곳곳에 약토를 정제하는 작업장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이곳을 공용 약토장으로 만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필요할 때 와서 약토를 가져갈 수 있게 했죠.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건강한 사람들은 흙을 정제하는 일을 도와줬어요. 처음엔 의심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공짜로 나눠준다고? 무슨 속셈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알았어요. 제게 다른 속셈은 없다는 걸요. 약토는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화상, 피부병, 종기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낫기 시작했어요. 소문은 다른 마을까지 퍼졌죠.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약토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정제 방법도 가르쳐 줬습니다. 이 흙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만 제대로 정성을 들여야 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배워갔습니다. 도윤이도 많이 자랐어요. 제 양자가 되었고 이제는 서당에 다니며 글을 배우고 있었죠. 아이는 똑똑했습니다. 약토 정제 과정을 글로 정리하기도 했어요. 어머니, 이 방법을 기록해 두면 더 많은 사람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주막주모가 찾아왔어요. 은설 씨, 이제 사람들이 이곳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뭐라고 부르는데요? 살리는 땅이라고 해요. 더 이상 똥밭이라 부르지 않아요. 주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살리는 땅. 정말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습지를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붉은 빛이 땅 위로 스며들었죠.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 건강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습니다. 이 땅은 버려졌었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고 쓸모없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가장 천한 곳에 가장 오래 숨쉬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땅은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포기할 뿐이죠. 저도 그랬어요. 버림받았을 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이 저를 살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 땅을 살렸습니다. 도윤이가 다가와 제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화상 자국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도 제 삶의 일부였으니까요. 사람이 흙이 되지 않으려면 계속 숨 쉬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고 다시 걸어야 해요. 저는 그렇게 했고 이 땅도 그렇게 했습니다. 달이 떠올랐어요. 폐염습지 위로 은빛빛이 내렸습니다. 살리는 땅 위로요. 저는 미소 지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이곳에서 사람들을 살릴 겁니다. 이 땅과 함께요.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